2002년 7월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감동이 온 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그의 여름,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집주인이었던 당시 37살의 김여인이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원래 이렇게 연락이 안 되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틀째 연락이 안 되는 언니가 걱정이 된 김여인의 여동생은 바로 언니 김여인이 운영하는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뭐야, 이 언니가 가게 문도 안 열고. 바로 동생은 김여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언니, 그렇게 들어간 집안의 모습은 별다를 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자주 신는 구두와 가방이 없는 걸 보아 언니가 외출한 것 같은데 어딜 갔길래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걱정되게. 당시 김여인의 집에는요, 건너방에 새들어 사는 26살의 여성 최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여인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만약 언니에게 무슨 탈이 났다면 이 최여인은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최여인도 아무리 연락해도 안 받고 집에도 없고 여동생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김여인의 가족들은 이거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마냥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가족들은 김여인의 집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여인은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김여인이 외출한 게 아닌 자기 방 침대 밑에서 속옷만 걸친 채 숨져 있었던 거예요. 최여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이 최여인의 침대를 딱 들어보니 자기 방 침대 밑에서 김여인과 같은 자세로 사망해 있었어요. 두 시신 옆에는 지갑 그리고 핸드폰,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 무려 여성 2명이 동시에 살해된 건데 도대체 누가 이런 범행을 한 걸까요? 범인은 시신 발견 시간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피해자들의 구두와 지갑까지 숨겨놓을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망 원인은 교살, 모두 끈으로 목이 졸려 숨진 상태였어요. 이 외에는 별다른 단서는 없었습니다. 사건 현장은 청소라도 한 듯이 깨끗했고 창이나 현관 문도 강제로 뜯거나 연 자국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신도 깨끗했어요. 범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을 때 보통적으로 피해자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손톱으로 자기 목을 조르고 있는 범인의 손을 긁거나 저항을 하게 되는데 이 피해자 최여인이나 김여인, 이 두 사람의 손톱 밑에 범인의 혈흔이나 살갗, 털, 보풀 같은 미세 증거물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정액 반응은? 정액 반응 역시 없었습니다.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온 흔적이 없고 피해자들의 저항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듯 보인다. 아무래도 이 범인, 이 두 사람과 알고 지낸 면식범의 소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바로 딱 드는데 경찰 역시도 면식범의 소행에 수사를 마쳤습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힘없는 여성이라고 해도 면식범이 아니라면 흔적 없이 들어와 2명을 살해하고 감쪽같이 사라진다?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부검 결과 두 사람의 사망 시점은 시신이 발견되기 바로 전날에 오전 1시에서 6시 사이. 경찰은 바로 강력한 용의자 2명을 추립니다. 첫 번째는 최여인의 약혼남 이씨. 이 약혼남 이씨와 최여인 사이가 엄청 안 좋았던 게 확인된 거예요. 왜? 이 이씨한테 다른 여자가 생겨가지고 최여인과 말다툼이 잦았고 거기다 이 이씨, 최여인한테 약 3천만 원 가량의 돈까지 빌린 상태인 거예요. 금전 거래에 원한 관계까지. 거기다가 이 이씨를 불러 조사하는데 사건 당일에 대한 알리바이가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김여인의 헤어진 동거남 정씨. 정씨는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밤 저는 회사 회식을 마치고 제 차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라고 알리바이를 주장했는데 그런데 이 잠이 들었다는 자기 차가 주차돼 있던 곳이 사망한 김여인의 아파트 앞이네. 하지만 이 모든 건 그냥 추정일 뿐 물증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5일이 흘렀을 때 제3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건 현장에서 사라진 게 2개 있었는데 그게 피해자의 현금 카드였어요. 그런데 이 현금 카드에서 380만원 정도의 돈이 인출된 내역이 확인된 거예요. 범인이 아닌 이상 이걸 누가 뺐겠어요? 경찰은 바로 CCTV 확인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긴 얼굴에 주걱턱을 한 20대 후반의 남자가 2차례에 걸쳐 현금을 빼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 새끼가 범인이구나.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배 전단을 만들었습니다. 얼굴도 나왔겠다. 잡는 건 시군죽 먹기 아닐까. 하지만 경찰은 기존 용의자 정씨와 이씨 이 2명에 대한 의심의 끈도 놓진 않은 상태였어요. 왜냐면 정씨와 이씨 그리고 돈을 인출한 이놈 총 3명이 공범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에 경찰은 돈을 인출한 놈을 추적하는 동시에 정씨와 이씨를 불러 거짓말 탐지기까지 실시합니다. 김여인을 살해한 사람이 당신 맞습니까? 당신이 살해한 후 침대 밑에 숨겨둔 거죠? 새들어 사는 최여인도 당신이 죽였습니까? 범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한 후 검사관은 2사람의 호흡과 심장 박동 그리고 피부 전류 반응, 심혈관 반응 등을 측정했습니다. 3시간에 걸친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당신이 2 여자를 죽였죠? 아니요. 결과는 진실. 정씨와 이씨 2사람 다 범인이 아니라고 나온 거예요. 현재 이런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솔직히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이 되진 않습니다. 그저 수사에 도움을 주는 정도인데 옛날 조선시대에는 거짓말 탐지를 생쌀로 했었대요. 용의자의 입에 생쌀을 넣어놓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막 거짓말하면 입이 바싹바싹 마른다고 하잖아요. 이것 마냥 이 용의자가 거짓을 말하면 침이 마르는 현상에서 착안해 용의자의 입 안에 생쌀을 넣어 그 상태를 보고 확인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방법으로 인해 적잖이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학의 틀을 갖추고 수사의 거짓말 탐지기가 적극적으로 이용된 건 1980년대 이후라고 합니다. 1981년도에 발생한 이윤상군 유괴 사건에서 거짓말 탐지기는 범인 주영영에게 쇠고랑을 채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 사건도 제가 다뤘었습니다.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뇌파 변화를 측정해 범인의 기억을 추적하는 뇌 지문 탐지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실제 뇌파 탐지 기술은 2009년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인범 김길태로부터 자백을 받아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술은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사람의 반응을 입체 영상을 통해 잡아내는 거라고 해요. 인간의 머리는 항상 미세하게 움직이는데 그것이 인간의 심리나 정서에 관련되어 있다는 원리로 바이브라 이미지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진폭과 진동수를 측정해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면 얼굴만 보고도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 자체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하면서 발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이 김여인과 최여인을 죽인 범인은 누구인 걸까? 예상대로 이들의 약혼남, 전 남친 이씨와 정씨인 걸까요? 사건의 실마리는 엉뚱한 곳에서 풀렸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의 강력계 형사분이 이 수배 전단지를 보고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얼마 전에 부녀자 강도살인 혐의로 한 새끼를 체포했는데 이놈이랑 그 2 여자 살해한 그놈 얼굴이 똑같은 것 같아. 부녀자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당시 29살의 김씨. 경찰은 바로 이 김씨를 쪼기 시작했습니다. 최여인, 김여인 이 2사람도 당신이 죽였지? 네, 내가 죽였어요. 순순히 자백을 했습니다. 이 김씨는요, 정여인과 김여인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면식범이라고 생각해 정씨 이씨를 용의선상에 올렸지만 정작 진범은 일면식도 없는 놈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놈은 왜 이 2 여성을 죽인 걸까요?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도남동 누나 집에 가던 중에 기름이 떨어져서 무작정 아무 집이나 털어야겠다 했는데 그때 딱 마침 그 집 사람들이 문을 열어놓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 목 졸라 죽이고 카드랑 이런 거 좀 챙겨 나왔죠. 이놈은요, 잠자던 두 여자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느긋하게 증거들을 지워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총 여성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는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아 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9년 넘게 복역 중이에요. 이걸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짓말 탐지기에서 이 씨와 정 씨의 말이 맞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만약 거짓말 탐지기가 없었다면, 이 진범이 피해자 카드에서 돈을 인출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그냥 잠적해버렸다면, 어떠한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 두 사람이 범인으로 몰렸을 수도 있겠구나. 무섭고 억울하고 무고한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거짓말 탐지기가 범인을 잡기도 하지만 억울한 또 다른 용의자의 누명을 벗겨주기도 하는, 그래서 오늘은 성북구에서 발생했던 두 여성의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